안녕하세요. 청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우리 1강에 이어서 오늘은 2강으로 돌아왔고요. 네, 자기소개는 안 할게요. 1강에서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1강 돌려서 저 사람 누구지? 네, 1강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왜 얼굴을 공개하는지도 1강에선 다 소개를 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2강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1강부터 9강까지 하고 있는 내용들이 39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풀이 하면서 표준교재 개념 정리 다시 잡아가면서 깨알 팁, 꿀 정보 같은 것들 다 사실은 전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2강에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자, 장면 보시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죠? 네, 오늘은 2강인데 제가 지난번 1강에서 공지했어요. 9강까지 일주일에 3번 정도. 요일을 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유튜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2강에 오늘은 요양보 업무와 직업윤리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문항의 11문항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문항에 바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깨알 정보를 하나씩 갖고 와요, 제가. 네, 오늘 그 팁 하나 전수할 거예요. 네, 다음 보면 설명할게요. 자, 80문항으로요, 단원을 분석해요. 우리가 80문제 중에서 35번까지가 이론에 관한 문제고, 36번보다 80번까지가 실기에 관한 문제죠. 네. 그러면, 이론은 21개 이상이고, 실기는 27개만 맞으면 되는데, 요양보호사 시험은 과락이 존재하는 거고요.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잘하는 건 내비두고요. 안 되는 걸 끌어와서 평균값을 맞춰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시험 대비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랬죠. 열심히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열심히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숫자에 굉장히 약하고 통계에 약한데 그래도 하고 있어요. 왜? 이거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6번까지 풀었잖아요. 1번에서 2번까지가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 나온 거고 3번에서 6번까지가 제도와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오늘은 7번부터 17번까지 풀 거거든요. 11개. 네, 그래서 요양보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7번 문항에 출제를 한 거고요. 이 직업윤리와 자세가 8번, 17번 안 바뀌어요. 네, 제가 해마다 36, 37, 38, 39 다 기출 분석을 하는데 문항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많아봐야 한두 개 정도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고 보통 평균 개수는 지금 알려드린 개수에서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제가? 예,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잖아요.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그러네, 나 2개 맞고 3개 틀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왜? 틀린 문항이 어느 파트에서 나왔는지를 체크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번이 틀렸다. 나 지금 늘려 자세 쪽에서 안 되나 봐. 10번만 틀린 게 아니라, 어머, 웬일이야. 10번, 11번, 12번, 어머머, 여기 다 틀렸어.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럼 도대체 어디 공부해야 되지? 모의고사를 또 풀어. 왜요? 왜 모의고사를 다 풀어요? 그거 틀렸다고. 내가 틀린 파트가 10번에서 14번까지면 나는 표준교재의 직업윤리와 자세로 돌아가시던지 아니면 단원 문제집에서 이 단원을 푸셔야죠. 그래야 여기 점수를 점 올릴 수 있는 거지. 아이고, 나 모의고사 풀었는데 60점도 안 나왔어. 또 앉아가지고 80문제를 계속 푸시는 거예요. 점수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7번부터 17번까지 문제 중에서 몇 번이 맞고 몇 번이 틀린지를 체크하셔가지고 맞은 건 내비두세요. 찍어서 혹시 맞았어요? 그럼 돌아가셔야지. 틀린 문제가 어느 파트인지를 빨리 점검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그 파트의 개념 정리 플러스 단원 문제로 돌아가세요. 예, 이거 모의고사는 그거 하려고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 개념 강의를 거의 다 들으셨다면 그러면 단원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들이 좀 꽤나 계세요. 여기 선생님도 지금 한 분이 계신데 제 요양보호사 커뮤니티 단톡방에 들어와서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조금 친해졌어요. 저한테 제일 먼저 전국구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모의고사 푸시고 저한테 틀린 문항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분석해드리고 있거든요. 요거 끝나면 제가 촬영 끝나면 이거 그 선생님한테 다 따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요거 보시고 모의고사 부족한 거. 그래서 제가 부족한 단원이 실기 단원이 조금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제가 다시 단톡방에 톡에다가 실기 영상을 쫙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시기로. 그렇게 하면 점수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예,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틀리고 끝나지 마시고 분석까지 하셔서 내가 부족한 단원이 어느 단원인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지만 돼요. 자, 다음 실기 단원이죠. 자, 여기도 실기 단원도 제가 다르게 분석해놨잖아요. 36번부터 40번까지는 섭취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채점을 실기 단원도 하시다가 어머나 51번에서 55번까지 다 틀렸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체의 변경위 이동 파트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교과서로 표준교재로 개념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단원 문제에서 이 단원을 정확하게 다시 풀어주셔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60점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거 모의고사만 80문제를 계속 풀지 마세요. 정말 시간 낭비고 점수 올라가는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39에 하나만 완벽하게 푸셔도 돼요. 저는 이걸 제대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저 따라오시면서 손 다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단원별로요. 그렇게 그 단원이 제대로 지금 되어 있나 공부가 이거를 좋아하고 문제를 푸시면서 본인을 분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의 문제에서 몇 번에서 몇 번이 틀렸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쫓아가셔서 그렇죠? 표준교재부터 단어 문제집을 다시 풀어내시면 반드시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PPT 화면은 유튜브는 영상이라 계속 그냥 넘어가는 화면이지만 설명 아래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블로그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 블로그에서 선생님들이 지면으로 확인하셔서 다운로드 받아가세요. 제가 저희 교육생 선생님들은 지금 영상 끝나고 제 커뮤니티 방부터 시작해서 다 네, 링크 전송을 할 건데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관리하는 저희 교육생 선생님이나 제 요양보호사 단톡방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해요. 개인 요것도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타고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게 안 되시는 다른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저 댓글도 다 안 열어놨어요. 네, 영상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댓글 소통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예의가 조금 없이 댓글 다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저도 그거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랑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싶으시면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네 제가 커뮤니티 단톡방 오픈 채팅방 카톡방 주소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글로 들어오셔서 저하고 예, 저 유튜브 통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필요한 정보는 다 네, 카톡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되셨죠? 네, 그 여기 댓글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다 끝났으면 얘는 제가 앞으로 문제 할 때마다 계속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항수대로 선생님들 같이 따라가실 수 있게. 자, 사설 너무 길었죠?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거는 꿀팁이에요. 예. 문제 푸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런 영상 한 번도 찍어본 적 없거든요. 요번에는 제대로 네, 얼굴 쌓고 신뢰감 형성해서 아, 김 교수 강의 좀 들을 만하다. 저기 들어가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얻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게 준비 많이 하고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2강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7번부터입니다. 제가 이거 번호 바꾸지 않는 이유도 아까 그 분석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7번부터 내가 맞았으면 내비두시고 7번 틀렸으면 돌아가셔야 되죠. 요양보 업무 파트로요. 자,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번 흡인, 2번 관장, 3번 돈요, 4번 욕창치료, 5번 외용력 도포. 하나, 둘, 셋. 맞춰보세요. 네, 5번이죠. 네, 요양보호사 업무 해당.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부 다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네. 자,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문제집에 6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거기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1번부터 12번까지 해당 중에서 10번의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표준교재 이거 말고도 또 안 된다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비위관 삽입 같은 거, 그쵸? 네. 그리고 투약에서 외용약이 뭔지 아시죠? 바르는 거? 외용약이나 경구약은 가능하지만 주사 같은 그런 거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해당한 거예요. 뭐 맞으셨다면 다시 가실 필요는 없지만 좀 틀렸다면 확인하셔야 되고 자, 늘 말씀드려요. 7번 같은 문제가 40회에 가면 똑같은 게 나는 것이냐? 아니요, 절대 안 나요. 뭐만 확인하시는 거냐면 요양보 업무의 문제가 페이지 60페이지처럼 요양보 서비스 제공 원칙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말 바꿔서 출제를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0페이지의 문제에
표준 교재를 저도 옆에서 놓고요, 이렇게. 네, 60페이지를 피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이거 수업이 딱 끝나시고 나시면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읽는데요. 솔직히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끝나면 그렇구나 1번. 서비스 시작하기 개시 전에 확인해야 되겠구나. 전자 중요한 거죠. 아, 충분히 설명하라고 했지.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다만 치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7번 문제를 보시면서 맞았어. 그게 다가 아니고요. 아, 이런 식으로 서비스 제공 원칙에서 문제를 뽑아서 출제를 하나보다 이렇게 유형 정도만 파악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자, 8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을 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5번이죠. 여기 보시면 비상벨. 네, 이 비상벨이 환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맞았어, 5번. 네, 다행입니다. 네, 근데, 맞았는데, 그럼 그냥 패스? 아니라고요. 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공부는요, 자문자답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도 공부 못했거든요. 네, 근데 강의하면서 공부머리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왜? 강사가 되려면 예,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좀 지금 IQ 테스트 하면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제 IQ가 사실은 98 두 자리거든요. 나는 강의하는 감사합니다. 제가 그 책 출간 예정이에요, 지금. 거기에 제 IQ 두 자리 다 공개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 간호대학을 가고 어떻게 했는지 예, 하다 보니까 공부 머리가 돼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강의였던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 이거 잘하고 싶으시면요. 저처럼 따라하세요. 말로다가. 어떻게 해요? 신체 구속을 받을 권리? 그러면 내부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면 얘가 답이 될까요? 이런 거 해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체 구속한다는 게 묶어요? 가둬요? 약 먹여 재워요? 이런 거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답이 1번이고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답이 되려면 네모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 어디예요? 충분한 정보. 우리가 시설윤리 강령이 입소, 계약 전 단계, 그쵸? 네, 그 다음에 계약 단계, 생활 단계, 퇴소 단계, 네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페이지 66페이지에 있어요. 네, 마우스가 갑자기, 네, 잠깐만요. 아, 이것도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가끔 요럴 때 있어요. 날 당황스럽게 만드네. 네, 잠시만요. 아, 네, 마우스가 좀 뭐가 문제 있어요. 네, 페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60,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요거 촬영만 세 번째예요. 중간에 뭐가, 네, 이렇게 계속 접속이 좀 안 되고 막 그래서 다시 찍기 싫은데. 66페이지. 예, 마우스 안 되면 좀 힘들거든요, 이게. 자, 66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자, 마우스 정상 됐어요. 네, 잠깐 눌러놓고 건전지가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건전지 교체하고 왔거든요. 자, 66페이지로 가시면 시설윤리 강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쵸? 네. 그 사이 화면이 돌아가 버렸네요? 자, 방송사고. 근데 진짜 다시 찍기 싫어가지고 지금 꽤나 있습니다. 죄송해요. 순조롭지 못한 거. 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자, 우리가 아까 66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요것 때문에 지금 돌아가세요라고 한 건데, 입소 계약 단계에 가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라고 해서 어떤 정보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입소 계약 단계에 있는 거니까 입소할 때 운영 규칙이라든지, 급여 비용이라든지, 기관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정보들은 제공받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건 뭘까요? 개인정보에 관한 거죠. 어떤 게 개인정보가 있어요? 사진. 들어와서 막 나시 할머니 교과서 있죠. 나시 할머니 사진을 막 찍는다든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화에 관한 거, 휴대전화 같은 거. 네, 우리 예시로 그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가 한 다음에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동의 없이 사용한다든지 사진이나 전화 같은 게 사용할 수 없다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얘가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기 나올 거예요. 네모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윤리 강령만 사실 11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각자의 윤리 강령마다 문제 사례를 갖다 네모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 문제 사례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8번 문제를 푸시면서 5번 정답 맞았어요 라고 안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왜? 똑같은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과서 66페이지부터 하나하나씩 펴가면서 윤리 강령에 관한 게 뭐뭐 있었지? 하나씩 하나씩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그러면 윤리 강령에 대한 문제 나왔을 때 다 맞춰주실 수 있거든요. 요게 제대로 한 문제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갑니다. 9번입니다.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가족 부양 부담 감소, 2번 가족관계 갈등 해소, 3번 노인의 의존성 증가, 4번 노인 부양의식 강화, 5번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네, 사실 노인학대를 이렇게 문제 낸 회차는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거를 막 보고 있는데 우와, 보너스 문제 같아요. 네, 노인학대가 좀 어렵게 내요, 문제를요, 사실은. 그 어렵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학대 유형들이 있잖아요. 신체적 학대, 언어 학대, 그쵸? 그 다음 뭐 성적 학대, 경제적 재정에 관한 학대, 뭐 이런 식으로 방임, 자기 방임 이렇게 낼 때 그 종류에 해당하는 걸 물어보고 이게 어느 학대입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했는데 이번 39회 문제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다 뺐어요. 학대 요거 하나 출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난이도 좀 낮췄네?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요양보호사 공부, 학대 공부하지 않아도 3번인 건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예, 그쵸? 예, 넘어갑니다. 예, 요렇게 안주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학대는 뭐를 꼭 한번 보고 가셔야 되냐면, 교과서 표준교재 제가 옆에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78페이지, 79페이지부터 시작이다. 페이지 79페이지에 가면, 그거부터 나오죠? 네.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세부 학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 정서. 사실은 두 개 세트인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행위와 내용들을 한 번씩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그런 문제가 10번 중에 8번 출제예요. 이런 건 조금 예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40회에도 똑같이 이렇게 난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학대는 그러게 8번이 내는데 그거의 나머지 정도로 이런 요인이라든지 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출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1번 자유권, 2번 생존권, 3번 평등권, 4번 청구권, 5번 노동권. 하나, 둘, 셋. 네, 요것도 굳이 요양보호사 공부하지 않으셔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때문에요? 차별받지 않는다. 그게 평등권이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문제 내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얘도 63페이지의 내용이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사실 영상 찍기 전에 교과서 표준교재 페이지는 다 체크를 해놓고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에 문제는 요양보호사라고 나와요, 요양보호사. 근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우리는 또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죠. 그래서 63페이지에 일반적인 기본권 안에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평등권이라든지 뭐 고문 금지, 차별 금지, 강제 노동, 노예제도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기본권. 사실은 이 평등권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행복 추구권이나 평등권이 일반적인 기본권 안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유권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자유권. 네, 교과서 있죠. 어떤 노부모로부터 재산의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후에 부양하지 않았다면, 네, 이게 이제 경제적인 생활에도 어떤 자유권을 침해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 사회권. 이게 노인장려학물 보험을 통한 서비스 같은 것들. 네, 이런 청구권이나 노동권 같은 이런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자유권, 사회권, 일반적인 기본권, 그 안에 평등권, 이런 내용이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주체가 아니라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를 출제를 하는데 좀 예외적인 문제예요. 네. 의미 파악만 잘 되시면 답 찾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10번 맞았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노인의 법적 권위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예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무엇인지까지 다 오늘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자, 11번입니다.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2번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번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5번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이거 성희롱이죠. 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얘는 94페이지에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 어떻게 하나요를 묻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94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시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건 이론이거든요. 그럼 실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고요.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단호는요, 끊어낼 단. 예, 그쵸? 제대로 지금 행동을 교정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정 딱 무섭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제 표정 무서워요? 안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웃으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야, 무섭지 않으면 또 해요. 이런 거 문항, 예, 저 웃음 나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왜 끊으셨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우! 막 화를 내면서 확 가버린다든지 막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하시면 네, 실제로도 안 돼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감정적인 대응은 상관이고 단호하게라고 했으니까 3번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는 거, 그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2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번.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문항수 얘도 굉장히 많아요. 직업윤리에 관한 거. 그쵸? 그래서 그 문항수에서 5개를 빼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자기 결정권 존중해 주셔야죠. 네, 어르신의 결정권을 존중해 줬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어르신에게 질문도 하시고 결정권 항상 넘겨주시는 거예요. 대상자 경제적 지위, 그러면 차별이죠? 어려움을 하소한다. 이건 대상자에게 해야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가족의 요구가 왜 나와요? 대상자의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거고, 먼저 서비스하시면 차별입니다. 그래서 요 직업 윤리에 관한 내용들도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네, 페이지 96페이지부터 네, 윤리적인 태도의 세부 항목까지 다 5개를 뽑아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한 번쯤 어려운 게 있었다면 읽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가요. 자, 13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직업윤리하고 이어지는 문제예요.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번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번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번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번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하나, 둘, 셋. 네, 1번이죠. 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건 이제 윤리적인 태도. 얘는 페이지 97페이지에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했던 네, 윤리적인 태도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주관 아니죠, 객관이죠. 의료행위 대신하시면 안 되고 동의 받아서 하셔야 돼요. 네, 대상자를 대신해서 계약 체결 같은 건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내용을 가지고 5개를 뽑아서 출제를 하니까 그런 문항 많아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에 해당하는 항목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 한번 점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해서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1번,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번,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유지해 줄 것을 뭐 부탁한다. 제 얼굴 때문에 번호가 좀 가렸어요. 그쵸? 비밀 유지. 자, 정답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자, 제 얼굴이, 네, 밑에를 좀 가려도 문제 푸시는데 아무 어려움 없으셨죠? 네, 요거 교과서의 100페이지에 있는 문제 사례예요.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사례. 그래서 문제 사례가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얘는 서비스 교차. 안 되죠,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예,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일단은 설명하고 거절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요 사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대상자 선별해야 되는 경우, 차별 대우와 관한 문제 사례가 있고, 성적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아까 놔두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부담금 면제 요구하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복지연구 같은 거, 알선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우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사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요. 네, 지금 얘는 가전요양보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례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아, 여기서도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한 번쯤, 네,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셨다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잘 풀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는 한 번만 들어도 그렇게 막 외우고 이해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되는 문제였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5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네,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 인지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 어떻게 답해야 되냐는 거죠? 1번. 이전 요양보호사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2번.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3번.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4번. 제가 볼 때는 인지 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5번.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네,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죠? 개인적으로 저 이런 문제 좋아하는 거. 왜? 저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런 문제대로 풀으셔야 나중에 현장에 가서도 이런 상황 생기면 이대로 답하실 수 있어요. 인지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으셨죠. 보호자가 요양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어르신의 상태가 안 좋아졌거나 변화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셔야죠. 보고.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시설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장님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요양보호사 업무 중에 절반이 보고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상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고 또 장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런 과정의 중간다리 역할에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네,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자, 16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번 호흡은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5번이죠. 이거는 117페이지에 있어요. 직업상 근골격계 질환은 조금 문제를 출제할 때, 낼 게 많아요, 사실, 솔직하게. 지금 여기는 요 문제 정도 하나가 출제를 한 거지만, 보통 근골격계는, 106페이지에 가시면, 그죠? 네, 표준교재 106페이지에 돌아가시면, 거기에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무거운 물체를 들었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뭐 자세를 계속했거나 평평하지 않은 바닥 이런 문제도 사실 출제가 잘 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보시고 그냥 또 넘어가지 마시고 그 대표적인 근골격 질환 중에서 우리는 수근감 증후군, 손목 통증에 관한 내용도 아주 종종 출제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스트레칭에 관한 것도 하거든요. 초기 치료 네, 초기 치료에 쓰는 휴식, 냉찜질, 압박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돌아가면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번에 스트레칭이 났으니까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스트레칭이 났으면 그 다음에는 초기 치료가 낼 수도 있고 순간 중은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근골격계 위험 요인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맞췄어. 이게 다가 아니고요. 스트레칭에 관한 거를 나는 이제 알고 있구나. 그럼 스트레칭이 아니라 다른 거 날 때는 그 문제 내가 풀 수 있나?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문항에서는 당연히 5번이 맞는 거죠. 빠르고 신속하게 안 돼요. 한의 자세로 5분 이상 못 해요. 10에서 15초만 유지해도 근섬유가 늘어나서 네,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17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번 요로감염, 2번 흡인성 폐렴, 3번 개양성 대장염, 4번 알레르기성 비염,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 몇 번이에요?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죠? 네, 요거 우리가 직업성 감염 질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혹시 그거 명칭 다 기억하시나요? 네, 1번 결핵, 2번 독감 인플루엔자, 3번 머리니, 4번 옴,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굉장히 많이 내요. 네, 여기에 여러분이 배우신 거, 이거 안 배웠네요. 이런 것도 안 배웠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개 명칭은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외에 나머지는 없다. 왜? 책에서 직업성 감염 질환에서 말한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험 문제는 표준 교재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점수 고득점이신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표준 교재 많이 읽는 사람. 시험 문제를 표준 교재에서 내는데 문제집을 10건을 풀으시면 뭐 하냐고요. 모의고사를 몇천 건을 풀면 뭐 하냐고요. 모든 문제는 이 안에 나와요. 그래서 표준 교재를 얼마나 성실하게 많이 읽었냐. 아이고, 읽는다고 내 머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갑니다. 문제 푸는 것보다요, 이거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 문제가 표준 교재 단원의 어느 페이지에 나오는 건가요? 왜? 맞췄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틀렸다면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똑같은 문제는 2번 다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이런 문제가 아니면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 2가지만 예, 기출문제 저하고 문제풀이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네,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 오늘도 이걸로 마무리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 멘트예요. 문제풀이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의 그릇을 키워준다는 것을 예, 기억하세요. 응. 키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죠? 키워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고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셔야지만 문제풀이 능력이 올라가는 거냐? 예, 개념 정리를 다시 점검하시고 모르면 돌아가서 확인하고 모르면 돌아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네, 표준 교재를 애정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합격은 네, 무조건 김 교수가 보장합니다. 예, 제가 출간할 책이잖아요. 책 공부 엄청 해요, 지금 사실은요. 왜냐면 이제 아직 날짜가 출간 날짜가 잡히진 않았는데 표지 제작 중이니까 아마 네, 금방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제체 이렇게 딱 표시하고 더, 네, 많이 공부법들 전수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다 오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약서를 출판사가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딴 데다 공개하면 안 돼요. 출판사의 예, 의뢰 없이.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요 시험에 관련된 것만 여러분한테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자, 네, 지난 1강보다는 조금 길었어요. 왜냐면 앞에 제가 꿀팁 드리는 것만 10분 정도를 소화했기 때문에 사실 30분 이상 넘어가지 않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조금 말이 길어질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32분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참고 잘 들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수고요. 제가 제일 감사하신 분들은 딱 요분들이에요. 요 마지막 멘트까지 다 듣고 예, 끝을 내주시는 분들. 왜냐면 유튜브도 아시겠지만 예, 이게 유튜브가 잘 되려면요. 시청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청 시간이 꼭 유지가 되셨으면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진짜 찐팬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 제가 자주 안 했는데 지금은 해요. 예, 요거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3강이 딱 업로드가 되자마자 알람 띵동 울리면 이제 김 교수랑 다시 네,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 가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공부 열강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3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